흑자를 내던 회사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2,500억 원 흑자였습니다.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6.7%, 세계 6위였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정부의 명령 한 번에 그 회사는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IMF가 온 나라를 뒤흔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여의도 한강 둔치에 모여 울었습니다. LG반도체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 그 LG가 돌아왔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러 온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판 전체를 가져오러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그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LG가 27년 동안 가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계획을 해보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삼성과 SK조차 결국 LG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가 손에 잡힐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2,500억 원 흑자를 내던 회사를 강제로 빼앗는 게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1999년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절 대기업들의 사업을 강제로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을 밀어붙였습니다. 자동차는 현대가, 반도체는 현대전자가 가져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중국 투자를 없애고 경쟁력을 한데 모으겠다는 것이었죠. 표면상의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LG반도체는 결코 무너져가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해 혼자 2,50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세계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6.7%로 당당히 6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일부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사를 앞선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던 회사였거든요. LG가 70년 넘게 공들여 키워온 사업이었습니다. 구본모 회장이 청와대로 달려가 호소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돌아온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도 말이 막혔습니다. 흑자를 내는 회사를 강제로 빼앗는 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현대정다로 넘어간 뒤 채권단을 거쳐 결국 SK에 인수됐습니다. 지금의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나란히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그 SK하이닉스의 뿌리 한 축에 LG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LG가 키운 기술이, LG가 쌓은 인력이, LG의 27년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LG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항의 성명도 없었습니다. 반도체를 되찾겠다는 공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이 포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기가 아니었다는 걸 27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LG의 27년을 일부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LG는 그냥 가전회사였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TV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전이라는 간판 뒤에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LG전자 안에는 생산기술원, 줄여서 PRI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공장 자동화와 공정 개선을 연구하는 내부 연구소처럼 보입니다. 가전제품을 더 잘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곳처럼 보이죠? 가전회사 뒤에 있을 땐 그게 반도체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직이 실제로 해온 일은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만드는 장비를 설계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찍어내는 기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칩을 얼마나 정밀하게 다루느냐입니다.
LG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모듈을 만들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정밀 제어 기술이 바로 그 영역과 정확히 겹칩니다.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단위에서 오차 없이 부품을 다루는 기술을 LG는 가정 공장에서 20년 넘게 쌓아왔던 겁니다. LG가 왜 이걸 숨겼는지 이제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함부로 깃발을 흔들 타이밍이 아니었던 겁니다. AI가 폭발하고 반도체 수요가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 순간 단 한 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P2B 매출 비중이 2021년 27%에서 지금 36%까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2030년에는 45%까지 높인다는 계획도 서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LG는 가전회사에서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회사로 조용히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LG가 다음으로 무엇을 꺼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현재 LG는 두 개의 칼을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하나는 하이브리드 본더, 또 하나는 유리기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왜 미국과 일본이 긴장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본더입니다. 요즘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엔비디아 GPU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HBM, 고대 여폭 메모리라는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HBM이라는 게 D램을 층층이 아파트처럼 높게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층과 층 사이에 아주 작은 돌기를 끼워 넣어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요구하는 성능을 따라가려면 더 높이, 더 얇게 쌓아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고 신호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돌기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붙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훨씬 얇게,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천 배 작은 단위에서 오차 없이 두 면을 붙여야 합니다. 0.001mm의 어긋남 하나가 전체 공정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힙니다. 네덜란드의 배시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곳들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더입니다. 삼성도 SK도 이 장비를 받으려고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이끄는 두 회사가 장비 하나를 받으려고 외국 회사 앞에 줄을 서야 하는 겁니다.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 가격 협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19년 일본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것 아닙니까?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위에 들어가는 소재 하나, 장비 하나에 발목 잡히면 모든 게 멈춘다는 것을요. 그 교훈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약 7조 2,500억 원 규모인데 2033년에는 19조 3,400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준이 한번 굳으면 20년을 지킵니다. 그게 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기존 1등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칼은 유리기판입니다. LG이노텍이 조용히 준비 중인 이 기술은 지금까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온 반도체 기판을 유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판이라는 게 칩을 올려놓는 일종의 받침대입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니까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열을 감당 못하고 신호는 점점 더 정밀해져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유리 기판은 다릅니다. 더 평평하고 더 단단하며 열에 강합니다. 전력 효율도 30% 이상 향상됩니다. 더 촘촘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속도는 더 빠릅니다. LG이노텍은 구미 공장에 시범 생산 라인을 이니 깔았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유리기판 시장은 2025년 약 311억 원 규모에서 2034년에는 5조 6,826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표준이 굳어지기 전에 자리를 잡으면 그 시장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 시장을 자기들이 무조건 가져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소재 강국이니까요. 그런데 LG이노텍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솔직히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LG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삼성과 SK가 라이벌 그룹인 LG의 장비를 실제로 쓸까요? 1999년 빅딜의 기억이 양쪽 모두에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은 감정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비를 제때 못 받는 겁니다. 해외 장비사의 핵심 장비는 1년 이상 줄을 서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외국 엔지니어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내에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은 협상력이 올라가고 납기가 빨라지며 무엇보다 안전망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결국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기술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G이노텍이 유리기판을 만들면 LG전자생산기술원은 그 유리기판을 다루는 장비를 만듭니다. 한쪽에서 판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 그 판을 다듬는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업계에서는 수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LG는 식당에서 쫓겨난 뒤 그 식당에 들어가는 칼과 냄비와 가스레인지를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더와 유리기판입니다. 이제 식당이 LG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7년 전 그 강제합병이 오히려 LG를 더 무서운 자리로 밀어넣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칩을 만들었다면 삼성, SK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칩을 만드는 판과 장비를 가진 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삼성도 SK도 심지어 해외 반도체 회사들도 결국 LG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이 그림 전체를 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완성된다면 한국 반도체의 그림이 통째로 바뀝니다. 삼성은 칩을 만들고 SK는 메모리를 쌓고 LG는 그 모든 것 위에 올라가는 판과 그 판을 만드는 장비를 책임지는 구조. 그것이 진짜 의미의 한국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우리 손으로 소재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장비를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2019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LG는 반도체를 빼앗겼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판 전체를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칩을 만드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 칩을 만드는 판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강한 겁니다. 1999년 청와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회사가 27년이 지난 지금 삼성과 SK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갈 길이 아직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2028년 목표는 검증을 기다리고 있고 유리기판 양산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강자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LG가 반도체를 직접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짚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 모두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담긴 국민연금, 그 연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 두 회사가 장비와 기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 통장과 이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가 강해지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7년을 기다린 LG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 끝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1999년 한강 둔치에서 눈물을 쏟았던 그분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몰랐던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